여러분은 불행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이 그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일본에는 후코노 사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여러분의 문제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불행의 비탈길을 의미하는 후코노 사칸. 이 개념은 그저 듣기 좋은 그럴듯한 용어가 아닙니다. 일본 철학에서 등장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게 잠에서 깹니다. 커피를 엎지릅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회사에 지각을 합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툽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모든 일이 꼬이는 걸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후코노 사칸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작은 문제가 눈사태처럼 커지는 정확한 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그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깨닫고 너무 늦기 전에 멈춰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비탈길의 맨 밑바닥에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발견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끊임없는 문제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후코노 사칸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장, 주인공 그리고 추락의 시작. 다니엘은 34살이었습니다. 시애틀에 살았고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은 10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대수로운 일은 아니죠. 그저 10분일 뿐이니까요. 그는 아침을 거르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당연하게도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15분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상사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다니엘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이메일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오류에 대해 항의하는 고객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잘못도 아닌 오류였죠.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다니엘은 홧김에 이메일에 답장을 썼습니다. 아주 짧고 거칠고 방어적인 내용의 글을 보냈죠. 고객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고객은 이 상황을 다니엘의 매니저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침에 그 10분 지각은 하루가 끝날 무렵 인사팀과의 면담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살짝 긁힌 정도였지만 수리비로 꽤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고 다니엘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심이 아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죠. 아내는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정답은 바로 후코노 사칸이었습니다. 그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훨씬 더 나빠졌죠. 다니엘은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피곤하고 예민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직장에서는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들이었죠. 하지만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 작은 실수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았고 회식이나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켰죠. 그리고 자신을 고립시킬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쁜 생각들과 단둘이 남겨질 때 그 생각들은 더 커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도와주려 했지만 다니엘은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모든 게 괜찮고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코노 사칸이었습니다. 3개월 뒤 다니엘은 체중이 8kg이나 늘었습니다. 매일 밤 맥주를 3캔씩 마셨고 운동은 완전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것은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애써서, 뭐해? 비탈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만들죠. 스스로를 상황의 피해자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니엘은 이 현실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나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다음 부정적인 생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작은 문제 하나가 점점 더 큰 문제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1%씩 나아지는 개선을 하는 대신 매일 1%씩 나빠지는 역방향의 굴레를 돌리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작은 나쁜 결정들이 모여 그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갇힌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환상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신이 스스로 내려가기 시작한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2장 만남 그리고 깨달음.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공원에 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좌절감에 빠진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한 일본인 노신사가 그의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하얀 백발에 이른 살즈음 되어 보이는 그는 꼿꼿한 자세와 차분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그는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들과 나무, 뛰노는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다니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비탈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비탈길이요? 경사진 길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행의 비탈길, 후코노 사칸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아마도 당신이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법이죠. 그저 얼굴에 스치는 바람만 느낄 뿐이니까요. 노인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로시, 일본계 이민자이자 전직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말해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추락 말일세,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시작점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아주 작을 수도 있어. 너무 작아서 알아차리지조차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네. 다니엘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문득 10분 지각했던 그 월요일이 떠올랐습니다. 늦잠을 잤던 어느 날이 있었어요. 큰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게 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히로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코노 사칸이군. 자네가 스스로 비탈길의 스위치를 눌렀고 그때부터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거네. 히로시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대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 그들은 전쟁이 단지 전쟁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 세상이 자신을 등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하강 기류의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지. 후코노 사카는 불운이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닐세. 이것은 정신적인 물리학에 가깝지. 진짜 비탈길을 한번 상상해보게. 발을 헛디뎌 구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가속도가 붙겠지. 멈추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힐 때마다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맨 밑바닥에 처박히고 말 거라네. 그래, 인생도 정확히 똑같이 돌아가지. 작은 문제, 한 번의 지각, 말다툼, 자그마한 실수 하나가 생겼을 때 멈춰서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지.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제대로 생각을 못하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게 되지. 그러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거야. 왜 내 인생은 다 꼬여버린 걸까? 하고 말이지.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닐세. 자네는 그저 비탈길 위에 있는 것이고 처음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을 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히로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이것을 중심을 잃는 것이라고 불렀지. 그들은 평생 동안 이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 훈련했어. 아무리 강하고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의 중심을 잃으면 결국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이 후코노 사칸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삶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비탈길이라는 은유를 사용해 왔다네. 점진적으로 불행에 빠져드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말이지.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멈췄나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비탈길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았네. 그들은 먼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멈추었다네. 제3장 선조들의 지혜와 실천. 히로시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치자 거기에는 손으로 쓴 일본어 글귀들이 적혀 있었죠. 후코노 사칸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3가지이지. 첫째, 알아차림이네. 언제 추락이 시작되는지를 깨달아야 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거든.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고. 그저 오늘 하루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믿게 만들지.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그저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을 뿐이니까. 다니엘은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주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었죠. 둘째, 차단하기 일세. 히로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밑으로 구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덕을 오를 수 없어. 먼저 멈춰서야만 하지. 멈춘다는 것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즉 기존의 패턴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해. 나쁜 행동은 늘 다음에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거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네. 그럼 3번째는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셋째, 재건하기라네. 마찰력을 만들어야 해. 내려가는 길목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지. 자네를 지탱해줄 습관을 만들고 단단히 탓을 내려줄 루틴을 만들어야 해. 그것들이 없다면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 테니까. 히로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사무라이 시절에는 이를 위한 의식들이 있었어. 아침 명상, 육체 훈련, 다도 같은 것들이지. 그건 그저 전통이 아니었어. 고도의 정신 공학이었네. 그들은 비탈길에 맞설 마찰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자네도 오늘날 똑같이 할 수 있다네. 그는 다니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 비탈길에 오래 머물수록 자네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테니까. 히로시는 한 가지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7일 동안 수행할 7가지 구체적인 행동이었죠. 첫째 날, 자네는 최초의 문제를 파악하게 될 거야. 모든 것을 시작되게 만든 그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거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상관없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상관없네. 무조건 해결하는 거야.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문제는 지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각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는 매일 밤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날, 자네는 무조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거네. 타협은 없어. 둘째 날, 자네가 그동안 계속 피해왔던 일을 하는 거네. 껄끄러운 대화, 답장하기 싫은 이메일, 자꾸 미루고 있는 문제 같은 것들 말이야. 자네가 회피하는 모든 것들이 비탈길을 내려가는 가속도에 무게를 더하기 때문이지. 셋째 날, 누군가를 돕는 거네.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어. 비탈길에 서 있으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되거든. 오직 나의 문제,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게 자네를 그곳에 계속 갇혀있게 만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자네는 이 세상이 나라는 존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걸세. 넷째 날, 몸을 움직이는 거네.
운동이든 산책이든 뭐든 좋아.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몸이 멈춰 있으면 마음도 고여서 썩어버린다네. 다섯째 날, 제대로 잘 흘러간 일 3가지를 적는 거네. 자네가 감사함을 느끼는 3가지를 말이야. 내리막길에서는 오직 잘못된 것만 보이기 때문이지.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뇌를 훈련시켜야 해. 6째 날, 관계를 다시 잇는 거네.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고립은 추락하는 소용돌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사람과의 연결이 마찰력을 만들어낸다네. 그리고 7째 날, 히로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직 자네의 즐거움을 위한 일을 하는 거네. 생산성이나 목적 따위는 전혀 없는, 그저 자네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을 말이야. 다니엘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할 걸세.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패하지. 하지만 실패가 문제가 아니야. 포기하는 게 문제지. 만약 넘어지면 다음 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면 되네. 그게 바로 비탈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니까. 언덕을 오르는 일은 원래 느린 법이라네. 제4장 변화. 다니엘은 히로시가 시킨 대로 실행했습니다. 첫째 날, 그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했죠. 둘째 날, 그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과를 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했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 동료의 프로젝트를 도와주었습니다. 넷째 날, 고작 20분 동안 달렸을 뿐이지만 운동을 마쳤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째 날, 그는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잘된 일 3가지를 찾는 게 어려웠지만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가지를, 그리고 또 3가지를 찾아냈죠. 여섯째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달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터였죠. 대화는 아주 잘 흘러갔습니다. 7째 날, 그는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지도 않았고 사진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히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그의 추락이 멈추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주에도 그는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에도 말이죠. 그리고 서서히 그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일은 여전히 스트레스였고 출퇴근길 교통체증은 여전히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비탈길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찰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추락을 막아줄 든든한 방어벽을 세운 것입니다. 3개월 후 다니엘은 같은 공원에서 히로시와 다시 만났습니다. 좀 어떤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해했겠군.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불행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환상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쁜 일들은 그저 나에게 일방적으로 일어난다는 환상 말입니다. 히로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코노 사칸, 그 비탈길은 자네가 스스로 멈출 수 없다고 믿을 때만 힘을 발휘하지. 하지만 자네는 언제나, 언제, 어느 때든 멈출 수 있어. 그저 멈추겠다고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네. 텍사스 대학교의 임상심리학자 제임스 펜베이커 박사는 그가 명명한 반추의 소용돌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히게 되면 뇌의 화학 물질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빠져나오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놀라운 사실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작고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가 이 과정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독한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필요한 것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동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체계와 규율,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 양식에 반응합니다. 후코노 사카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신경과학입니다. 하지만 그날 공원에서 히로시가 다니엘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철학의 대가들만이 아는 비밀이죠. 후코노 사칸에는 반대되는 쌍둥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비탈길, 코노사칸입니다. 똑같은 원리지만 방향만 정반대인 것이죠. 좋은 일을 하나 하면 그 좋은 일이 또 다른 좋은 일을 낳고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좋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추락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 솟아오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 운동 역시 똑같은 가속도 효과를 가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비탈길 위에 서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외면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내리막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과 빠져나오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빠져나오는 사람은 알아차립니다. 빠져나오는 사람은 멈춰섭니다. 빠져나오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환상. 나쁜 일들이 그저 나에게 일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불행의 비탈길, 후코노사칸. 중요한 것은 내가 비탈길을 내려갈 것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주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화면에 띄워드리는 다음 영상도 시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운 삶의 가르침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려가는 것을 멈추겠다고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